에코바디스 평가를 실제 현장에서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, 특별히 이제 에코바디스는 그 앞서 말씀드린 RBA하고 다르게 이제 100% 이제 문서 기반으로 하는 평가 시스템인데, 이때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, 그러면 온라인으로 문서 기반이면 RBA에 비해서 훨씬 쉽겠네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고객들이나 컨설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는데, 실제 그렇지가 않고 그러니까 온라인 기반의 어떤 문서에 기반한 시스템이지만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다. 실제로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, 블랙락이라는 회사 아실 겁니다.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가 이 에코바디스라는 회사 혹은 이 시스템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. 이 투자를 했던 이유는 이 에코바디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좀 파급력, 특별히 이제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에코바디스가 공신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, 정확한 회사의 숫자는 모르겠지만 10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 에코바디스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망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허술하지가 않고, 이 문서지만 문서에 대한 어떤 분석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탁월합니다. 그래서 문서지만 RBI 못지않게 좀 까다롭고, 그 문서에 대한 정합성이나 문서의 어떤 부분에서 논리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한다는 부분이고, RBI하고의 차이점은 네 가지 평가 주제가 있습니다. 분야가 있습니다. 노동인권, 윤리, 환경, 지속 가능한 조달. 이때 좀 의문을 가지신, 그러면 안전 부분이 없네라고, 안전보건 쪽이 아마 생략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, 실제 노동인권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. 안전보건 쪽이. 그러다 보니까 RBA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하지만, 실제로 이제 문서에 기반하지만 RBA와 마찬가지로 정합성을 굉장히 좀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검증을 하는데, 목표, 팔리시 부적인 부분들이 있고,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은 이제 목표도 있을 거고,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가버넌스 부분에서 이제 측면에서 이제 있는 거고, 두 번째 꼭지는 이제 액션 부분인데, 액션 부분은 이 정책적인 부분을 구체적인 회사 내에서 어떻게 실행하는가,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인정을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교육,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실제로 이제 실행하는 부분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꼭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성과 측면에서 이제 검증하고 보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,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 가지 부분에서 정합성을 이루어야 되는데,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부분들에서는 이제 어떤 리소스의 좀 부족 때문에 RBA와 마찬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나 어떤 절차서 부분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잘 하는데, 실제적으로 그 활동하고 증빙하고 보고하는 부분들, 내부 심사나 또 경영 검토하는 부분들,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많이 취약한데,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많이 이제 엇박자가 많이 나고, 실제로 이제 그 정합성이 좀 많이 좀 어그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,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에코바디스를 할 때 좀 주의사항이랄까, 현장에서 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했던 이제 중소기업인데, 에코바디스는 그 서류를 온라인상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형태거든요. 그래서 에코바디스 사이트에 가면은 그 서류를 입력을 하도록 돼 있어. 그래서 이제 그 서류를 입력할 때도 굉장히 일단 사실 전략이 좀 필요해요. 그러니까 이게 문서를 업로딩 할 때 항목들은 되게 많은데 그 항목마다 다 문서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럼 수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제한이 있어요. 그래서 55개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처음에 이제 그 문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최적화를 할 거냐라고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요. 그냥 무조건 묻는 항목에다가 문서를 대응해서 만들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처음에 그 업체들에 맞는
그게 업종에 맞는 그런 그 에코바디스의 적절한 문서 수나 이런 것들을 좀 짜죠. 디자인을 좀 하고 어떤 문서를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해가지고 문서를 일단 업로딩하는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해서 이제 그렇게 좀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. 최근에 이제 하나 좀 사례인데 그 저희가 이제 했던 업체 중에 이제 문서를 다 만들면 이제 에코바디 사이트에다 업로딩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업체도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좀 가급적이면 좀 여유를 갖고 좀 이렇게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이제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의 뭐 마지막 날까지 그냥 했던 그런 사례가 좀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사이트에 이제 문서를 업로딩을 하게 되면은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문서를 업로딩하고 그러면 이제 사이트에다가 업로딩하는 그 풀이 있어요. 그럼 수십 개의 문서를 거기다 먼저 업로딩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업로딩한 상태에서 그 에코바디스에 설문 항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거를 그 항목이 있으면 그 문서와 뭐가 관련되어 있는지를 다 매핑을 해야 돼요. 그럼 어떤 항목은 어떤 문서가 10개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, 1개만 해당될 수도 있고, 이럴 거 아니에요. 그 매핑이 다 돼 있는 거죠. 이렇게 매핑을 다 짜요. 다 짜고, 일종의 매핑 테이블을 다 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매핑해서 올리거든요. 이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매핑할 거냐,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제, 에코바디스라는 거가 결국 심사원들이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업로딩하고 나서 6주에서 한 8주 정도 걸리거든요. 그 평가하는 데까지. 그러면 아무래도 한글로 써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글로 붙여서 번역해서 본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적어도 이렇게 파일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영문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. 파일 제목 같은 영문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입력을 할 때 거기다가 그냥 문서만 매핑해 놓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좀 짤막하게라도 이건 어떤 문서,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거를 좀 써주면 되게 심사하는 사람들이 보고 이게 여기 해당되는 문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럼 훨씬 심사하는 시간을 단축을 시키고 심사원들이 편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그런 것들도 알게 모르게 이제 정성적인 효과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가급적이면 또 한글을 쓰는 것보다 영문으로 쓰는 게 좋죠. 아무래도 영어로 바로 읽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코칭을 하죠. 코칭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했던 업체는 그냥 마지막 날까지 이러다가 갑자기 거기에 이제 들어갔던 문서를 문서 제목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걸 좀 빼면 안 되냐. 그 대표께서 이제 굉장히 좀 꼼꼼하신 분인데 그 전에 다 저희가 검토해서 이제 올렸었는데 또 마지막 날까지 보니까 문서 제목이 뭐가 틀렸어 해서 또 그러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문서 빼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하는데 문서를 빼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항목이 다 매핑이 돼 있는 거예요. 매핑돼 있기 때문에 매핑 항목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. 매핑 작업하는데 보통 하루 정도 걸리거든요, 그게요. 그러니까 그 당일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정말 또 난리를 쳤던 기억도 좀 있었었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결제를 할 때 카드 결제를 하거나 현금 결제 할 수도 있거든요. 자동이체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럼 자동이체 하게 되면 또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걸려요. 며칠 걸리거든요, 그게요. 그리고 또 카드 이체 한다 하더라도 인보이스 창이 바로 또 안 떠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여유 있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데는 하다 거의 당일까지 와가지고 막판까지 그냥 이거 이러다 등록 못 하는 거냐 등골이 아주 모골이 송연했던 그런 케이스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사례가 좀 있었었는데 중요한 게 어쨌든 그런 서류를 만들고 어떻게 이제 그 사이트에 잘 입력하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.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.